안녕하세요. 유태리어몬의 주식 투자입니다. 아, 자, 오늘 제가 이제 거래한 거 한번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세 종목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세 종목 정도 거래를 했고요. 두 종목 성공하고 한 종목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K 드라마 재료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A스토리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거래를 하려고 이제 봐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못하길래 제가 이쪽에다가 알림을 걸어놨어요. 돌파하면 알림 오게끔. 여기서 결국 거래 대금이 이렇게 식으면서 장대 양봉 종가 기준 4.42%로 이 저항 부분을 이렇게 뚫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4% 미만은 제가 이제 4% 이상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한 50% 구간에서 잡고 이제 제가 이런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제가 이탈로 잡았어요. 이게 1.5%거든요. 일단 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손절이 나갔어요. 밑골이 더 내려가 버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관광계 있다면 일봉상 현재 이런 1200원대에서 이렇게 급하게 2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상당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봉을 안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일봉상 되게 높은 구간이었더라고요. 예. 제가 회사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일봉을 제가 깜빡을 해가지고 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일봉 체크를 못하고 결국에는 손절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구간은 사실 좀 높은 구간이긴 해도 거래를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예, 막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확률이 그나마 적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결국 세력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고가까지 하면 저가까지 하면 총 한 번에 5.6%를 3분 만에 내린 거거든요. 예. 거기에 제가 털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종목 일봉을 먼저 보고 거래를 했다면 이제 일봉상 높은 구간인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까지 이 봉의 저가까지 잡으면 이렇게 약 4%의 손절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은 돌파 매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3% 내지 4% 정도 보는데 이렇게 보면 8%가 익절이 났어요. 8% 보이시죠? 그래서 참 좀 아쉽게 됐어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봉상 높은 구간임을 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회사에서 매매하다 보니까 일봉 체크를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이 나가버렸고요. 그 이후로 뭐 딱히 거래할 만한 뭐 정거장 매매 패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딱히 뭐 거래할 만한 자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교훈은 네, 이렇게 일봉상 높은 구간일 때는
이런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 이런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 돌파 매매 시도할 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예, 그런 교훈을 이번에 좀 얻게 됐습니다. 네, A스토리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그 정거장 매매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가 여기네요. 네, 11시 42분쯤에 제가 이제 이런 구간 급등이 나왔죠. 죽였다가 급등이 나오고 거래 대금을 확연히 줄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상태에서 이런 구간을 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봉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 실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렇다면 저만의 패턴인 정거장 매매법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전 이렇게 긴 횡보 구간에서의 이런 바닥을 형성하는 쌍바닥 구간을 저는 정거장 매매로 대응을 해도 상당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 봉에서 돌파가 나올 때 이렇게 긴 횡보 구간에 쌍바닥, 삼중 바닥일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이 봉의 시가와 이 봉의 종가에서 보통 이렇게 매수하고 이런 저가까지를 이제 손절로 잡거든요. 손절로 잡아도 크게 부담되는 손절 라인은 아니에요. 1.56%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좀 매매하다 보니까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처해진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구간에서 딱 매수가 됐어요. 9분 만에. 물론 여기 돌파될 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돌파될 때 제가 알림을 걸어놔서 제가 이때 봤었겠죠. 11시 42분에 제가 이때 11시 반부터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 이탈 손절 라인 자동으로 잡아놨는데 이탈이 안 되고 결국에는 횡보하다가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긴 횡보 구간에 정거장 매매를 할 때는 제 원칙상 2% 내지 3%밖에 먹질 않습니다. 제 원칙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거래해오면서 2%에서 3%를 먹어야 그나마 승률이 높았거든요. 4% 먹으려다가 아예 못 먹고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서 저는 안전하게 그냥 짧게 먹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인가 2.5%인가 그때 입절을 했어요. 뭐 대략 뭐 조금만 기다렸다면 6%까지 수익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HTS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있기 때문에 HTS로 이렇게 계속 방해 없이 볼 수만 있다면 저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2%만 먹고 2%만 먹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먹고 나가서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여기서 투매가 떨어졌죠. 이 구간이 어디 지지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구간도 지지 한번 해주고 이런 것도 지지해주고 이런 손절 라인을 여기서 1차 라인을 잡을 수 있고 여기를 2차 라인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하기 어려운 매매고요.
뭐 현장 가서 일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을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수익을 본 게 SCI 평가 정보예요. 얘도 이 시간대랑 아마 비슷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SCI 평가 정보를 놈을 내가 어디서 먹었더라. 아, 여기네요. 네. 아, 이거는 12시였네요.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 구간이 이어지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 봉과 이 봉으로 좀 뚫어줬잖아요. 이런 뚫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약간 거래대금도 조금 실리긴 해서 저 이 정거장매 패턴으로 딱 이 구간 이 밑꼬리에서 매수 체결이 됐네요. 얘도 그래갖고 얘도 2%만 먹고 빠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총 6% 먹을 수 있었죠. 6% 보이시죠? 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결국에는 뭐 약 2절로 마감을 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런 부분,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꼬리 매물대 보이시죠?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 올라가다가 이런 매물대에 의해 언제든지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여기도 매물대. 그러니까 올라가려 하면은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윗꼬리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조금이나마 덜 손절을 하려고 오를 때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실 이런 구간은 뭐 종가 베팅이나 투매 매매로 대응할 자리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딱히 지지해주는 뭐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결국에 그래도 2%로 수익을 봤고요. 자, LG전자를 제가 얘도 10시 15분쯤에 거래할 그 자리가 있었어요. 네, 보이시죠? 여기서 이때예요, 이때. LG전자는 3분봉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뭐 적당히 실리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돌파가 한번 나와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 LG전자도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 없죠. 없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하면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오전에는 현장 나가서 예방 점검이 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를 못했어요. 왜냐면 LG전자는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넣어놨었거든요. 어디에 넣었더라? 아무튼 LG전자는 제가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관심창에 등록을 했었는데, 예. 하여튼 얘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구간 돌파 나올 때, 이런 구간 돌파 나올 때 뭐 사실 좀 일봉상 이제 좀 부담되는 자리였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봉상 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게
단가가 2.87이니까 그냥 50%에서 잡아도 되고 충분하거든요. 손절은 어딜 잡아야겠어요? 손절은 사실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손절을 하는 건데, 저였으면 한 여기 밑꼬리까지, 이 밑꼬리까지만 해도 수수료 포함하면 4% 가까이 되는데, 이런 구간, 이런 4%도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 정도 4% 내에서 끊어내지, 이런 손절 구간은 여기 여기 이 봉까지 끄고 가면 손절이 6%에 수수료까지 하면 6.5%안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타 같은 경우.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탑로스를 무조건 걸어두는 게 정답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타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절액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뭐 3% 내지 5%, 여기 5.6% 먹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더 실리면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래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실렸기 때문에 뭐 한 여기 이쯤에서 한번 잡아보자 했으면 여기서 잡혔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일단 잡혔어요. 그리고 3분봉 돌파 매매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실패 확률이 상당히 커져요. 한번 시세를 주고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런 구간 보면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이렇게 횡보할 때는 30분 내로 매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10개 이전에는 매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여기까지. 근데 결국에는 뭐 이 구간 지지로 삼아서 했으면 이 구간에서 어쨌거나 매수가 됐잖아요. 여기서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뭐 3% 내지 뭐 5% 먹는 거예요. 7%, 거의 7% 가까이 먹네요. 이렇게 종목을 알림으로 돌파하는 부분 알림 잘 해놓으면 알림 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영신산업도 10시 15분쯤에 자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돌파 나왔죠. 여기서 딱 돌파 나왔죠. 여기서 돌파 나올 때 근데 거래 대금이 뭐 이 시가의 거래 대금보다는 좀 약하고 이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못 먹어도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못 먹어도 손절하더라도 적게 손절해야지 크게 손절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을 손절을 했잖아요. 이런 구간을 여기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그냥 여기 이 두 개 캔들 다 합쳐도 이 시가보단 좀 약하잖아요. 이 거래 대금보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지지 라인 오면 사고 말면 그냥 보내주자. 손절은 여기 이 양봉의 저가 라인까지 3%예요. 3%에 아무튼 3%입니다. 손절은. 왜 컴퓨터가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조정 줄 때 여기서 매수 됐다면 익절을 할 때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이런 매물대도 있고, 잠시만요. 매물대도 있고 일봉선 매물대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이 돌파할 때 거래대금 적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돌파 매매도 보통 뭐 3%에서 5%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2.5에서 3%까지만, 이건 그냥 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2.6%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뭐 이익 보존 실현을 해도 상관없죠. 이익 보존 실현 아시나요? 네. 제 매수가가 여기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4%의 익절을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이 봉이 여기까지 안 오면, 안 오고 하락한다면 이익 보존 실현을 해놨을 때 여기서 매도가 나가게끔 해줘요. 43,200원에서. 그러니까 이익 보존 실현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거나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0.2, 3%밖에 못 먹긴 하지만 마이너스 안 되는 게 어딥니까? 늘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네, 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손절이 많아지면 그 벌었던 돈들 다 잃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 지지로, 이 시가 라인 지지로 삼고 했더라면 여기 딱 지지받고 올라갈 때 탈 수 있었다. 그리고 뭐 투매 매매는 대응할 자리가 그래도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명신산업은 이렇게 마쳤고요. 인트론 바이오도 얘도 거래할 게 있었습니다. 얘는 10시 45분쯤이었나? 여기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정거장 매매 특성이 이렇게 급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주면서 쌍바닥 만들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봉으로 돌파를 하죠.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 봉까지 더하면 거의 시가보다 더 높게 거래대금이 실린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3분봉을 돌파를, 이런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인까지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거장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행보한 정거장 매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런 구간 25% 구간에서 잡는데, 이거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급등했다가 짧게 행보하면서 쌍바닥 만들면서 이런 정거장 매매 패턴을 보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50%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가 라인까지 손절 잡으면 뭐 2%? 수수료하면 2.5%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거장 매매도 했더라면 성공을 했는데, 제가 얘는 그 아까도 말씀했듯이 오전에는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종목은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얘는 뭐 정거장 매매인데 뭐 보수적인 정거장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3% 내지 5%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얘는 3%까지밖에 못 갔네요. 3%까지 못 갔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또 지지해주고 올라갔죠. 여기서도 지지해주고.
여기서도 지지해주고, 여기서도 계속 지지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총 5번 지지해주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종가에 좀 사볼 수 있겠다. 다음날 이런 구간은 갭이 좀 떠서 시작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드론 바이오는 이렇게 됐고, DB 하이텍도 거래할 자리가 있었어요. 얘도 제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